지방은 끝났고 이제 부동산은 서울 아니면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구는 줄고 있고 미분양은 쌓이고 있고 뉴스에서는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방 부동산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괜히 손댔다가 묶일 것 같고 빠져나오지도 못할 것 같다는 불안이 먼저 듭니다. 이 반응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지방이 안 좋다는 사실과 지방이 이미 안 좋다는 사실이 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손실을 만드는 건 대체로 나쁜 뉴스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나쁜 뉴스에 뒤늦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지방 부동산의 악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 미분양, 수요 위축이라는 이야기는 최소 4, 5년 이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 많은 지역에서는 가격이 이미 크게 조정됐고 고점 대비 30에서 40% 이상 하락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줄었고 시장 참여자도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은 이미 비관이 충분히 반영된 시장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과 수도권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서울 역시 인구 증가율은 둔화됐고 가구수 증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울에는 아직도 언젠가는 다시 오른다는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는 숫자로 보이지 않지만 가격 속에 녹아있는 공기와 같습니다. 문제는 이 기대가 꺾일 경우 가격이 버틸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더 이상 비싸서 어려운 시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는 점입니다. 대출 규제는 강해졌고 고가 주택일수록 현금 비중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자금 출처 검증과 세금 부담까지 고려하면 서울에서의 주택 투자는 사실상 자본력이 매우 큰 일부에게만 허용된 게임이 됐습니다. 서울 부동산을 비유하자면 참가비가 계속 올라가는 경기장과 같습니다. 경기장은 좋아 보이지만 정작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참여자가 줄어든 시장은 유동성이 약해지고 유동성이 약한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기에 보유세와 양도세, 낮은 임대 수익률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은 이제 오르지 않으면 손해보는 시장이 됐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지방을 보게 됩니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약한 시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로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몇 년간 지방의 신규 주택 착공과 분양 물량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미분양이 많다는 이유로 분양을 미루거나 사업 자체를 취소한 곳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미분양은 과거의 공급이고 앞으로 나올 공급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현재의 재고가 아니라 미래의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지금 집이 많아 보여도 공급이 끊기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빠르게 균형을 찾아갑니다. 욕조에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수도꼭지까지 잠가버린 상황과 비슷합니다. 당장은 물이 남아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방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인구가 어디에서 빠지고 어디로 이동하느냐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지방 전체 인구는 감소하지만 산업단지, 공공기관, 대학병원, 교통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폭이 작거나 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방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좁은 중심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방은 전부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면 지방은 선별 가능한 시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방이라서 산다가 아니라 이 지역은 왜 사람들이 남아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지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는 지역은 가장 위험합니다. 인구는 빠지는데 신규 택지 개발은 계속되고 산업 기반은 없고 대학 하나에만 의존하는 도시, 미분양이 줄지 않는데도 분양가가 내려가지 않는 지역은 아무리 싸도 싼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회복이 아니라 장기 정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진짜 바닥은 가격이 가장 낮을 때가 아니라 하락 속도가 멈출 때입니다. 금매가 줄고 거래량이 아주 조금이라도 살아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지방의 기회는 가격이 급등할 때가 아니라 이런 조용한 변화가 나타날 때 시작됩니다. 부동산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서울이 강하면 계속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방이 약하면 영원히 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한 번도 직선으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이클, 즉 순환 속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부동산 사이클은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반복합니다. 먼저 특정 지역이나 자산에 관심이 몰리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기대가 붙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때부터 가격은 실수요를 넘어 기대와 레버리지로 움직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커지고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보통 사이클의 후반부에 접어듭니다. 그 다음 단계는 조정입니다. 금리, 정책, 경기 같은 외부 요인이 계기가 되기도 하고 단순히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서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래가 줄고 금매가 나오고 분위기가 식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하나둘 시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구간입니다. 뉴스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고 사람들 대화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과거 거의 모든 사이클에서 반복된 패턴입니다. 이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면 서울과 지방의 위치는 꽤 다르게 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관심이 많고 기대도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조정받았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시 오른다는 믿음이 시장 전반에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이클상으로 보면 아직 기대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지방은 다릅니다. 지방 부동산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조정을 겪었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해도 지방은 대화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방은 이미 끝난 시장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 자체가 바로 사이클상에서 가장 바닥에 가까운 구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 앞서 이야기한 공급 감소, 인구 이동, 거래량 변화 같은 구조적 신호들이 겹치면 사이클은 서서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닙니다. 가격은 항상 가장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그 전에 먼저 움직이는 건 거래량과 심리입니다. 금매가 줄고 거래가 조금씩 늘고 아직은 별로다라는 말이 나오는 시점이 바로 사이클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부동산 사이클을 파도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파도가 가장 높을 때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은 위험하고 파도가 완전히 잦아들었을 때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서울은 아직 파도가 완전히 잦아들지 않은 상태이고 지방의 일부 지역은 이미 파도가 지나간 뒤 잔물결만 남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2026년 지방 부동산의 기회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지방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낙관이 아닙니다. 사이클상 어디쯤 와 있는지를 냉정하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은 상승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정체와 회복의 경계선에 서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언제나 이 경계선 근처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다시 한번 비유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은 이미 최고 속도에 가까운 고속열차입니다. 빠르지만 연료 소모가 크고 더 빨라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지방의 일부 지역은 아직 느리지만 방향을 틀고 출발을 준비하는 차량에 가깝습니다. 아직 속도는 나지 않지만 선택지는 열려 있습니다. 결국 2026년 지방 부동산의 기회는 낙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구조적으로 너무 어려워진 결과로 선택 가능한 시장이 이동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나옵니다. 지방은 끝난 시장이 아니라 정리되고 압축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정리가 끝나갈 때 항상 새로운 기회는 조용히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가져가셨으면 하는 건 확신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당장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제는 가격표가 아니라 공급, 인구의 이동, 거래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바뀌는 지역이 바로 기회의 시작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시장의 방향을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